달빛이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서연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낯선 남자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저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모든 건 한 달 전 그 지독했던 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남편의 고함을 견디고 있었어요. 41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S라인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 집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13년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매일 서연을 모욕했어요.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 듯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옆집에서 들릴까봐,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들이 알까봐 두려웠거든요. 조용히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훈이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화병이 쓰러지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더 움츠렸어요. 직접 맞은 적은 없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의 기운이 늘 공기 중에 떠돌았거든요. 친구들 모임에 가겠다는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대학 동창들을 3년 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마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정우는 항상 서연만 탓했어요. 13년간 반복된 이 폭언의 서연은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항변도 해봤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싸움 소리를 이웃들이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생기 없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남자가 큰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키가 185cm쯤 되어 보이는 큰 키의 어깨가 넓고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검은색 티셔츠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팔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자세를 바로 세웠어요. 13년간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순간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짙은 갈색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13년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남자는 열흘 전에 이사 왔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스가 많다는 서연의 말에 남자는 촬영 장비들이라서 그렇다며 혹시 소음으로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13년간 아무도 자신을 배려해 준 적이 없었던 서연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가늘고 우아한 몸매를 훑어보며 내심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묘하게 두근거렸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서연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한 라벤더색 블라우스와 새 청바지였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오후가 되도록 택배가 오지 않아 이상했습니다. 배송 조회를 해보니 배송 완료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새 이웃이 나타났는데 손에는 서연이 주문한 택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당황과 미안함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집 앞에 놓여 있길래 자기 것인 줄 알고 뜯어보고 나서야 실수를 깨달았다며 깊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실수를 해도 사과보다는 변명부터 하곤 했는데 이 남자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 너그럽게 괜찮다고 대답하자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니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다는 남자의 제안에 서연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커피 한 잔 사겠다는 남자의 말에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외출복이라도 몸매가 잘 드러나는 걸 선택했고 머리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 45살이라는 나이,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호의 따뜻한 손이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에 서연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정훈의 손은 늘 차갑고 거칠었는데 민호의 손은 정반대였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민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촬영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서연은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알래스카의 오로라,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 아이슬란드의 빙하 등 서연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의 모습들이었죠. 특히 바다 이야기를 들을 때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13년간 한 번도 바다에 가보지 못했다는 서연의 고백에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국내 여행을 몇 번 다녀왔지만 결혼 후로는 집 밖으로 멀리 나간 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13년간 아무도 서연의 상황을 안타까워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는 정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훈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훈이 갑자기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나흘간 부산 출장을 간다는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정훈 없이 나흘을 혼자 보낼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민호를 만났을 때 서연이 먼저 출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나흘간 출장을 간다는 말에 민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동안 강릉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1박 2일이면 충분하다는 바다도 보고 처음으로 자유여행도 해보자는
민호의 진지한 표정에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연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겠다는 대답이었어요. 평생 한 번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13년간의 억압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연의 생애 첫 반항이자 첫 모험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요일 아침 서연은 평생 처음으로 청량리역에 서 있었습니다. 13년간 집 밖으로 멀리 나가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역의 웅장함과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긴장되느냐고요. 서연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괜찮다고, 자기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KTX에 탑승하는 순간 서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며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서연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13년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따뜻한 바닷바람과 소나무 향기가 섞인 공기가 이국적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동에 바다와 하얀 파도가 장관이었거든요. 차를 세우고 해변에 내려서자 서연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파도 소리가 천국 같았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서연의 얼굴을 스쳤는데 13년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정동진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오후에는 주문진 수산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회를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바다를 보며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오션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의 넓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 풍경이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민호가 배려 깊게 샤워 먼저 하겠냐고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으려 하니 평소 입던 속옷이 젖어 있었어요. 호텔에서 제공한 부드러운 가운만 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운을 여미며 거실로 나왔을 때 민호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가운 사이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어깨선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민호가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다고요. 서연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나와서 부끄럽다며 서연이 가운을 더 꽉 여몄어요. 달빛이 비치는 창가로 걸어가며 서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호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도 민호가 정말 좋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돌아서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한 발짝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손이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서연은 그 따뜻한 체온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더 깊고 간절해졌습니다. 서연은 13년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만의 공간을 감쌌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서연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망설이며 물어봤습니다. 이대로 괜찮겠냐고요.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둘만의 시간이라고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함께 발코니로 나가 일출을 감상했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빵과 커피였지만 함께라서 특별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햇살, 그리고 옆에 앉은 민호의 존재가 서연에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강릉역으로 가는 길, 서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고 위로했어요. KTX 안에서 서연은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13년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릉에서의 이틀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정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서연의 변화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흘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정훈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니까 좋았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훈은 서연의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태도가 건방져졌다며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모습이 사라진 게 불안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훈의 폭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강릉에서 느꼈던 자유의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3년간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좀 지쳤다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도 사람이라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정훈과 서연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정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는 정훈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도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13년이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정훈의 질문에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했어요.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13년간 안 생긴 건 자기 잘못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말을 했냐며,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정훈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민호의 존재를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냥 스스로 깨달은 거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훈은 온갖 방법으로 서연을 회유하고 협박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한 푼 안 주겠다고 했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끝까지 거부하며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거든요. 서연은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1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서연은 재산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법무사도 놀랄 정도로 서연의 태도는 확고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13년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냐는 친정 어머니의 만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외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거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민호는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라고, 자기가 옆에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석 달간의 긴 조정 끝에 정훈도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서연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를 모두 포기했어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날 서연은 13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함께 나온 민호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서연은 정말 자유로워졌다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었어요. 민호와의 만남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의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피곤했고 입맛도 달라졌어요. 민호와 함께 산책하던 중 서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다고, 계속 피곤하다고요. 걱정된 민호가 병원 검진을 권했고 서연은 결국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다음 날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시간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축하한다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고요. 순간 서연과 민호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3년간 바라던 기적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한 시기의 말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작은 화면 속에 비친 희미한 흔적을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품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호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13년간 기다렸던 선물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서 하늘이 허락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로 민호는 서연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강릉 바다였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민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의 청혼에 반지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고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 같았어요. 13년간 갇혀있던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는 서연의 벅찬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임신한 몸이었지만 가장 눈부신 신부였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며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중얼거리는 서연의 모습이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며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자유와 사랑을 물려주겠다고요. 그리고 반년 후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4년을 기다린 기적이었습니다. 민호도 아이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아이는 자유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평생 꿈꿔왔던 그 단어였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지금 서연은 43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서연은 매일 행복합니다. 가끔 13년간의 암흑기를 떠올리면 아찔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라고 서연은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았어요. 4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이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었어요. 13년간 갇혀 살던 서연이 자유를 찾기까지는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서연은 가끔 강릉 바다를 찾아갑니다. 민호와 딸과 함께요. 그곳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3년간의 억압된 삶을 살던 서연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